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올림픽을 보면서 하하호호 웃고 떠들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회사 다니는 직장인분들, 자영업자분들, 사업하는 분들 또 큰일 났습니다. 최근에 문정부에서 고용보험료를 인상하려고 간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불과 몇 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에 10조 원이 넘게 쌓아놨던 나라 곳간이 지금 한순간에 조 단위의 적자로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문정부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는 고용보험료율이라는 것을 현행 1.6%에서 적게는 1.8%, 많게는 2.0% 이상 인상하는 거를 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밀어붙이려고 간만 보고 있어요. 자,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은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건데, 예를 들어보자면은 16만 원 하던 물건이 20만 원으로 인상되는 거랑 비슷합니다. 자, 맞습니다. 최대 25%나 직장인, 자영업, 사업자 여러분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인데,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니죠? 부담이 지금보다 25% 이상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사업하고 회사 다니는 분들의 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고용과 일자리가 또 줄어드는 겁니다. 대학생 여러분들 알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내수 소비가 줄어들고 내수 경제는 그만큼 더더욱 나빠지게 될 겁니다. 왜? 국가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많이 뜯어가니까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하는 동생들이 있을 거예요. 형, 질문이 있는데 고용보험료가 뭐예요? 고용보험료가 뭐예요? 이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고용보험료 또 고용보험기금이라는 것은 노사가 직장인들이 뼈 빠지게 내는 보험료입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생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매달 코피 터지도록 일해가지고 나라에 뼈 빠지게 내는 거예요. 그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는 이런 돈을 뜯어가가지고 뭘 하느냐? 정부는 바로 이 돈으로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주고 기타 고용 창출 및 안정화를 위한 각종 수많은 사업들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정부는 지금 이 국민들의 부담률을 더 높이 올리겠다, 늘리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책 같은 거 보면은 나쁜 정부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과중한 세금이잖아요. 백성들을 못 살게 핍박하고 많이 뜯어가는 정부가 나쁜 정부잖아요. 지금 문정부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부가 지금 대놓고 근로자와 회사원들에게 보험료율을 이만큼 올리겠다라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고 있다라고 해요. 참고로 이런 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요 율까지 이렇게 노사에 제시하는 거는 지금 문정부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문정부 들어오고 나서 경제 역사상 처음 있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래서 뽑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곡소리를 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정부는 왜 국민들의 부담률을 올리려는 걸까요? 그렇죠. 나라 안에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돈을 지가 다 써버렸기 때문이에요. 불과 몇 년 전인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우리나라 국고에 고용보험기금 한 가지 분야를 위해서만 국고가 여유분으로 얼마나 많이 쌓여 있었는 줄 아십니까? 10조 2544억이 쌓여 있었어요. 10조 2500억이 쌓여 있었다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저거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불과 3, 4년 만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능력이죠. 이것도 능력이라면 대단한 능력입니다. 마이너스 치트키예요. 자, 월 300만 원을 버는 그런 직장인 분들을 예로 들 경우 고용보험료를 대략 한 달에 2만 4천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뭐 또 이런 돈들은 개인과 회사가 또 이렇게 절반씩 낸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회사도 결국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 개인의 한 사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같은 개인들이기 때문이죠. 회사는 손해가 나도 회사원인 나한테는 아무 지장이 없을까요? 그거 아니죠. 경제는 기업과 국민들이 전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힘들면은 이 고용을 줄이고 사람을 자를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를 문정부가 늘려버리면은 매달 국민들이 내야 되는 그 부담금의 액이 3,000원에서 6,000원 이상 또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버스랑 지하철 몇 번 넘게 탈 돈이고 직장인들이 이렇게 뭐 점심 한 그릇이라도 소소하게 해먹을 수 있는 돈이죠.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국민 여러분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는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사회에서는 조세 저항이라는 거를 해야 돼요. 또한 특히나 그 이유가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늘어나는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 정부가 국가 재정을 방만하고 무능력하게 운용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정부를 비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자, 아까도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부터 들어가 볼 거예요. 문정부는 지금 왜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박살나고 있고 실업자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격하게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정부 기금이 들어오는 것보다 경제가 박살나가지고 실업급여로 나가는 게 훨씬 많으니까 취업하는 사람들보다 이 실직하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나라 안에 돈이 없다라는 거죠.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거는 적고 나가는 거는 많고 막장이죠, 경영 상태가. 여러분, 이 진실된 통계라는 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의 입맛대로 교묘하게 편집된 가짜 통계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겠지만 이렇듯 진실된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자, 참고로 이 고용보험 기금이라는 거는 1995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후로 4차례 정도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적어도 한 정권에서 임기 내에 2번 이상씩 올린 적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사상 유례가 없는 최초의 일이에요. 자, 최초가 지금 또 등장했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뉴스 언론사들도 제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 나오죠. 고용시장 악화 얘기 나오죠. 실업급여의 증가 얘기 나오죠. 결국 청년들의 고용을 위한 각종 사업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지적하고 비판해 왔던 것들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서민들을 위해 가지고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국민 모두가 부자가 돼 가지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서민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다니까. 최저임금을 이렇게 국가가 강제로 올려버리면은 서민 일자리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소멸한다고요. 자, 2012년 이후로 6년 내내 우리나라 고용보험기금은 6년 내내 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득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때가 언제냐면은 수십 년 전이 아니라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선동당했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터넷에서 그토록 욕을 하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던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가 저렇게 잘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왜 정부 재정이 흑자였을까요? 그렇죠.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줄이고 전문가들에게 갖가지 분야를 맡겼으니까 국가 재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는 다르죠. 아마추어 586 운동권 정부입니다. 프로 시위꾼들을 데려다가 한 자리씩 보답하듯 턱턱 이렇게 던져줬습니다. 자,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이 사태라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로 6년 내내 흑자였던 국가 재정이 2018년 들어와가지고 단숨에 마이너스 8천억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지 마세요. 누적 적자가 아니라 2018년 1년 만에 마이너스 8천억 국가 재정이 사라진 거예요. 모든 분야도 아니고 이 고용보험기금 한 분야에서만 8천억이 1년 만에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더 놀랄만한 수치들도 알려드릴 텐데 일단 지금은 좀 넘어갈게요. 자, 문재인 정권 초기에 1, 2년이 겹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6년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초기 1, 2년이 지금 이 6년간의 흑자 기간과 조금 겹치는 이유는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가 잘해놨던 여파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취임했을 때부터 적자가 난 게 아니라 1, 2년 지나고 나서 2018년부터 마이너스 8천억 적자가 난 거예요. 국민들은 이런 디테일한 국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죠. 문 정부는 자기가 인기를 얻겠다고 해서 실업급여의 수령기간을 무작정 늘리고 돈으로 표를 산 겁니다. 급여액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마구잡이로 늘렸습니다. 자기 임기만 지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다음 정부는 힘들든 말든, 국민들은 힘들든 말든 자기만 표장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열심히 이렇게 실업급여를 늘리고 기간을 늘려주니까 무슨 부작용이 발생을 했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 그 자체만을 노리는 기회주의적인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반대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국민들은 점점 의욕이 떨어지는 반면 짊어져야 되는 부담감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명박 박근혜가 10조 넘게 쌓아놨던 나라의 곳간을 자기가 취임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마이너스 6조 원까지 적자를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제가 아까 8천억 읽어주고 나서 좀 더 놀랄만한 수치가 바로 나온다고 했죠. 이런 겁니다. 마이너스 6조 원대까지 이제 고용보험기금의 적자 규모를 늘려놨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게 과연 사람입니까? 보수 정권 시절에 박근혜 시절에 10조가 넘게 나라 곳간을 쌓아놨었는데 해마다 흑자가 나고 있었는데 이거를 한 방에 마이너스 6조 적자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이 문 황제 폐하의 위험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대단하다니까. 자, 심지어 문정부는 최근 3년 연속으로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딱 걸려버려가지고 그냥 얼버무리고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소름 돋죠?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드라마틱하다니까? 결국 국민들이 잘못 뽑은 정부의 대가라는 게 이토록 참혹한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 여러분들 어깨 위에 짊어져 있는 그 의무, 그 투표권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전 세계는 지금 자기 나라 대기업들을 팍팍 도와주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인공지능을 준비하고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첨단 산업과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끝없이 과거팔이만 하고 있어요. 과거의 사건이 민주화가 어쩌고 지들 입맛대로 뭐를 잡고 역사적인 사건을 재해석을 하고 반일 감정팔이를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전 세계는 지금 자기 나라 수출 대기업들, 기술 기업들, IT 기업들을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인데 우리는 과거에만 목을 매달고 우리나라 수출 기업과 경영인들의 목을 우리 손으로 지금 목 조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용이 힘들어지고 빙하기가 찾아오겠죠. 청년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당연히 사라지지. 내수 경제가 박살 나겠죠.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는데 국민들이 젊은 여러분들이 결혼을 어떻게 하고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실업급여를 받아먹기가 바쁜데 이제는 그마저도 국가 재정이 바닥나가지고 그 실업급여마저 줄 돈이 부족하기 시작하대요. 실업급여 수급자가 우리나라 안에 76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파악된 것만. 이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경제 역사상 최초의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죠. 오늘 이 영상에서만 3건이 넘게 등장을 했어요. 나쁜 쪽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이 신기록이 해마다 분기마다 얼마나 갈아치워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기록이 해마다 분기마다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올림픽 같은 거 보면서 뭐 범이 내려온다느니 뭐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있다느니 이 와중에도 반일파리하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올림픽 보면서 정신줄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은요.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사실 이쯤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의식 수준이라는 이 단어를 볼 때 사실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조금 여러분들이 화가 나셔야 정상입니다. 스스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밉다라는 감정이 들고 야, 얘네들 진짜 혼 한번 나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저는 그게 정상적인 시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쁜 시민 아닙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냐? 구석구석 철저하게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10조 원이 넘던 고용보험 적립금을 다 써버렸다. 이런 거는 외환위기 때도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일이라고 학자들이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서웠던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게 아무런 문제도 없는 지금 아무 문제도 없는 문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참고로 코로나 핑계 대면 안 돼요. 그 전부터 고용보험기금은 적자가 나고 있었죠. 오늘 이 영상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결국 그 정부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을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는 이 상황에 정부 재정을 이렇게 적자로 만들어버리는 그 어려운 일을 문재인 정부의 능력으로는 가뿐하게 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이 자료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파란색 숫자만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됩니다. 초록색은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남겨놨던 그 유산인데 저 때는 이제 시간은 지나갔지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10조 원이 넘게 모아놨던 기금을 문재인은 곧바로 자기 임기가 1년 지난 뒤부터 2018년부터 마이너스 8천억 적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1조씩 적자가 나던 대한민국을 마이너스 8천억씩 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2019년부터는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마이너스 2조 800억. 그 다음 해는 어떻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심장이 뛰는데 그 다음 해에는 마이너스 5조 3천억. 그 다음 해에는 마이너스 4조 6,900억씩 날려먹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1년에 4조 5조씩 날려먹어버리니까 국가 기금이 남아나겠습니까? 2년 3년 만에 10조 원이 넘게 쌓아놨던 국고가 적자가 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해보세요. 10조보다 많잖아, 저게 파란색이 지금. 고용보험기금이라는 게 아까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걸로 실직한 국민들도 좀 도와주고 실업급여도 챙겨주고 청년 여러분들의 고용사업과 각종 캠페인도 벌이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 기금이 바닥나버리면은 이제 힘든 국민들은 뭘로 도와줄 겁니까? 정말로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 갑자기 회사가 좀 어려워졌어. 내가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을 당해버렸어. 혹은 해고를 당했어. 기금이 바닥나버리면은 이런 힘든 국민들을 앞으로 뭘로 도와줄 거냐고 제기할 수 있게 없는 거야.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망이 지금 살살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정부가 무슨 짓을 하죠? 세금 늘리고 고용보험료를 늘리고 있잖아.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있잖아. 나라 돈을 흥청망청 지들이 조 단위로 다 날려먹고 돈 없으니까 세금 늘리겠대. 이게 무슨 국가국 경영입니까, 여러분? 유치원 경영도 이렇지는 않지. 국가 부채가 2천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1년 국방비가 1,000조 원에 달한다라고 농담 삼아서 젊은 분들이 천조국이라는 어떤 그런 별명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진작에 지금 천조국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물론 빚더미로 말이죠. 국민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다들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까지 나오셨으면 이 정보 구하기 쉬운 시대에 제발 좀 선동가들한테는 그만 속아 넘어가시고 부디 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큰 정부라는 거는 반드시 큰 지출을 불러오는 법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재정적자, 경제 위축, 국민들의 부담률 증가와 세금의 증가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큰 정부는 반드시 큰 지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이 커지면 이는 필연적으로 재정 적자, 경제의 위축,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들의 부담률의 증가와 세금의 증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국민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자기가 수능 등급 그거 좀 높다고, 자기가 이름 있는 대학교 졸업장 하나 있다고 거들먹거리면 안 됩니다. 한국 국민들의 평균적인 정치의식 수준과 이론이 아닌 실제 살아있는 이런 실물 경제에 대한 배경 지식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제 외교 인식 수준과 국제 감각은 솔직히 구한말 그때 그 시절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진짜 유치원생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런 악순환을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영상 내용은 사실상 끝이 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상 끄고 뒤로 가기 눌러셔도 됩니다. 자, 하지만 오늘의 이런 영상들을 좀 유익하게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끝마치기에 앞서서 제가 1분만 한 가지 좀 또 소소한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 얼음사이다 채널에 회원 가입을 좀 해주신다면은 이 유튜버에게 정말로 소중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유가 좀 없으신 분들이라도 그저 이런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좋아요, 엄지손가락 한 번만 좀 눌러주시면은 이런 좋은 영상들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퍼져나가고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혼자서 의욕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됩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좀 이런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오늘도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